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교통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준환 입법조사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회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입법조사관이라고 하는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환경대학원에서 과거 교통과 관련되는 전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지식이 국회에서 교통과 관련되는 법을 다루면서 어떻게 작동되고 실제로 활용되는지 그 경험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교통 분야의 전문 연구와 그리고 법적인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법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교통은 내가 운전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편리하게 이용은 하는데 그게 뭐 굳이 법을 알아야 되는지, 법을 뭐 운전면허를 딸 때 도로교통법을 공부를 해서 운전면허를 따고 뭐 그 정도는 알지만 굳이 더 이상 뭐 알아야 되는지, 뭐 그 외에 어떤 많은 법이 있는지, 복잡한 뭐 교통 관련되는 법이 복잡하면 뭐 그다지 그렇게 많이 복잡한 건지, 연구나 공부까지 필요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인지 조금 의심 또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은 모든 것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일정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이나 도시 그리고 환경, 우리 국토 전반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통과 관련되는 또는 도시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체계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이해, 그리고 일정한 수준의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관련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과 관련해서 그럼 도대체 어떤 법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뭐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 과거 서울시에서 ITS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 교통체계를 어떤 식으로 첨단 또는 IT하고 융합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갈지, 교통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상적인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중간에 역이 있고, 그래서 그 역을 중심으로 도시철도나 경전철 또는 뭐 일반 철도, KTX가 다니기도 하고, 일반 도로가 있어서 거기에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기도 하고, 버스가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장애인이나 이런 교통약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들이 운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관제센터, ITS 센터 같은 것들이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각각의 교통수단이나 교통서비스 그리고 엮인 교통 시스템들이 일정한 규칙과 원칙에 의해서 작동해야 이 복잡한 서울시의 또는 국가 전체의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통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나 참여자들이 일정하게 지켜야 될 권리 또는 의무 그리고 책임 그리고 작동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게 교통 관련되는 법률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법률 속에서는 큰 틀에서의 법률도 있고 세부 규칙 또는 지자체에서 정하는 조례 등 다양한 형태나 위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법률을 바탕으로 모든 규칙이나 조례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우선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보신 화면과 같이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그러면 법으로는 어떤 법률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러한 법률들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교통과 관련되는 직접적이고 아주 중요한 법들에 대해서 그 몇 가지 교통수단별로 구분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이것들을 다 아셔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게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버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 운전자의 그 별도의 교육을 받고 면허를 받아야 되는 별도의 절차가 운전자로 종사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규정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법, 그리고 철도, 일반 철도, KTX 같은 일반 철도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지 철도 관련되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 같은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지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지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을 하기도 하고요. 각 교통시설 또는 수단, 교통시스템들을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엮어서 각각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법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같은 곳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혼잡한 도시, 서울시가 예가 될 수 있겠죠. 서울시와 같은 도시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혼잡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교통정책 또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따로 마련해 두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중요성이 많은 분들한테 인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광역교통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정비촉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들이 또 정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 교통수단별로 또는 교통서비스나 시스템별로 개별 법률들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주로 정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책임 또는 권리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운전자는 운전자로서 또는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또는 이용자들이 가져야 될 권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규정 또는 정비규정, 관리규정들도 이러한 법률들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법률, 교통에 관련되는 법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데 도시나 환경 부분에 대한 법들도 이에 못지않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아셔야 되는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법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각각의 법률들이 교통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제공한다는 정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보다 더 깊은 도시나 교통에 대한 연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개별 교통수단이나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법적 테두리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교통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하고 관련돼서 법과의 연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도시나 교통, 환경, 그리고 국토 전반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종사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법률들에 대해서 이러한 법률이 있구나, 그리고 대략 어떤 내용들은 어떤 법률하고 관계가 되겠구나 하는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법률들이, 그럼 지금과 같은 법률들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도 교통 관련되는 법률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60년대부터 현재의 법적 형태를 갖추면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하는 기본적인 법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구체적인 교통체계라는 개념이 별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용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것보다는 도로법과 같이 별도의 교통시설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도로법, 또는 이용자들이 운전을 할 때, 도로를 이용할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하는 도로교통법, 이런 법률들 중심으로 몇 안 되는 법률들을 중심으로 교통법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교통수단도 늘고 교통이 해야 될 사회적 역할도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진법이라든지, 과거에는 보행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보행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보행에 대한 보행의 안전과 편의 정진을 위해서 별도로 규정한 보행 안전 및 편의 정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이라든지, 이러한 법률들이 많아지면서 교통체계, 교통시스템의 발전과 더불어 교통법률들도 복잡해지고 점점 더 발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이 현재로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노면전차, 트램이라고도 하지요. 또는 그 전동 킥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새롭게 생기면서, 그럼 이러한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기존 교통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와 동시에 교통과 관련된 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새롭게 추가돼야 되는지, 또는 새로운 법이 제정이 돼서 기존에 있는 교통 시스템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많은 연구 과제들이 새롭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의 이해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법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법을 보면서 그 법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많은 법률에 대한 해설서라든지 법을 보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발전된 도시나 교통 환경, 그리고 관련되는 국가 사회 시스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가적으로 법의 영향을 분석을 한다는 것인데요. 법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법이 어떤 식으로 사회적 변화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추론이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법이 생기면 수도권의 교통체계 전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게 수도권의 교통의 영향뿐만 아니라 도시의 토지 이용이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국가 전체의 국토 이용이라든지 지역 간 균형 발전, 비수도권의 발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러한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 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쟁점으로 입법적 판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는 사회가 변하고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과거에는 없던 사회적 문제나 갈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되는 사회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오면 과거에 사람이 운전하던 자동차에서는 사고가 나면 그 운전하던 사람 또는 소유자가 여러 가지 책임을 집니다. 여러 가지 책임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민사적, 형사적 책임일 텐데요.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서 손해배상을 하면 될지에 대한 민사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는 관련 도로교통법이나 여러 가지 형사적 책임과 관련되는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이 운전자가 아닌 AI나 자동차가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누가 어떤 식으로 이 형사적 책임을 가져야 될지, 그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통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입법적 대안들을 만들고 각 대안들을 비교로 해서 최적 입법 대안들을 도출하는 그 과정, 이러한 과정도 대단히 중요한 입법적 논의고 관련되는 연구 과제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입법은 새롭게 법령의 이해와 해석을 통해서 사회에 적용되고, 그리고 다시 법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다시 갈등이 생기면 새로운 입법을 만들고 이러한 순환을 통해서 교통이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하고 관련된 법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인 도시와 교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법이 물론 앞설 수도 있고 뒤설 수도 있습니다만 함께 변해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법과 도시나 교통을 함께 이해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는 개인용 이동수단, 자율주행자동, 자이프투표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플랫폼 택시나 수요 대형형 교통수단 또는 공유교통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통 운영 또는 교통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CITS라고 하는 첨단 교통 운영 체제와 같은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이러한 모든 변화가 어떤 식으로 법률과 실제 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교통을 그리고 더 살기 좋은 도시와 우리 국토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